임미현의 아침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공기업 내에서 향응접대와 성추행은 물론 직원 간 폭행치사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심은 뒤 전화를 통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과 보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머지않은 미래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연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친서를 직접 꺼내 보이면서 내용을 읽어주고 싶을 정도라고 궁금증을 증폭시켰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계속해서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친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워싱턴 조야의 비핵화 대화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친서가 오갈 정도로 북한과 접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먼저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정상회담 등 대화의 문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새해 들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지난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는 공통점 때문인데요. 두 사건을 장성주 기자가 비교 정리했습니다. 1999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에 부인이 연루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을 동원해 옷로비 의혹을 내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신동아 그룹 측에 보여준 혐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라 국가기능에 위협이 생겨야 처벌 가능한데 김 전 총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다만 똑같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며 얻은 첩보를 언론에 공개한 데다 이미 감찰 결과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해임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수사관의 폭로로 문재인 정부의 기능에 중대한 위협이 생겼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문건을 통째로 유출했는지 아니면 수첩에 기재한 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명의로 올라온 장문의 글에는 지난 2017년 말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을 강력하게 주문했었다는 기존 주장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습니다. 또 기재부 박모 국장의 설득 끝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자 청와대가 해당 국장을 소환하는 등 국채 발행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새벽 0시 8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와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환영했고 우 전 수석은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내에서 향응 접대와 성추행은 물론 직원 간 폭행 치사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부하 직원 4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어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해임됐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B씨는 비슷한 기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이 적발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급 직원 C 차장의 경우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D씨는 술에 취한 채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철도운송업체 SR에선 직원 3명이 자녀들의 취업 청탁을 위해 전 노조 위원장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전 KPS에선 심지어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직원 E씨는 지난해 6월 사회공헌 활동을 마치고 음주 뒤풀이를 한 뒤 같은 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 밖에도 직무 관련 업체에 승용차 기름값을 대납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생활 적폐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28배가 넘는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양양은 14년 전 낙산사 화재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인데요.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산불 위험이 높아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유선희 기자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 양양 송천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산불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다 송이가 나는 산이에요. 근데 이게 새빨갛게 다 올려붙고 또 잔불이 남아서 또 탈까봐 그게 걱정인데. 착잡하기가 불안하고 정초인데 새해 첫날인데 다들 걱정도 많이 하셨고 동네 어른들 제일 걱정 많이 하시죠. 기해년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쯤 양양 송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헥타르를 삼키고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 초속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을 떠올리며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79세 정현옥 씨입니다. 걱정이 되나 많아죠. 산에 다 마르고 아주 비도 안 오고 낙엽도 많고 하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불만 하나 담배꽁초만 떨고 따면 확 살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당초보다 한 달 앞당긴 이번 달부터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 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산불 조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시 불씨가 날아들어 삶의 터전을 위협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선입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전화번호를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금 요구를 거절하면 가로챈 전화번호로 112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보복성 2차 범행을 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경찰청 112 상황실에 15분 뒤 부산토시철도 2호선 감전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문자 메시지로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용한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는 한편 교통공사는 20분 동안 감전역의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허위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는 40대 남성인 A씨였는데 A씨는 신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1,4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뒤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유도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이른바 좀비 전화기를 만든 범죄 조직이 A씨의 전화번호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일부 깔게 해가지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저장해가지고 문자도 다른데 보낼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고 돈을 이제 더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 보이스피싱 아니냐면서 상황을 욕을 좀 했거든요. 그 사람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허위 폭파 신고 외에도 A씨의 지인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적은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내 A씨를 난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던지기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전화번호를 이용한 2차 범행은 최근 부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조직이 보낸 링크를 클릭한 기억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전화기를 초기화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는 중국발 악재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주가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 상승장을 보이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중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며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52% 하락하며 2100선에 가까스로 턱걸이했고 코스닥은 0.93% 하락하며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대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졌던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한국 증시는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큰 폭의 하락장이 연출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 수출 1, 2위 국가로 양국 간 무역 분쟁 이슈만으로도 국내 경제 그리고 증시의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내 증시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2018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맏형인 현대기아차는 유일하게 내수와 수출이 2017년과 비교해 상승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8년 한 해 동안 740만 대를 판매해 725만 대를 기록한 2017년보다 약 2%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연말에 출시된 팰리세이드와 G90에 힘입어 판매량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 한 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현대기아차는 2019년을 친환경차와 신차를 앞세운 실적 회복 원년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어제 시무식을 진행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추격자 중에 하나가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것이며 2019년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편 10년간 끌어오던 해고자 복직 문제 등 노사 문제를 최근 해결한 쌍용차 역시 15년 만에 내수시장 3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종결지은 쌍용차는 10월부터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2018년 한 해 14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분리 논란 속에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은 한국GM은 2017년과 비교해 내수는 30% 줄었고 수출 역시 5.8% 줄어들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르노 삼성 역시 내수와 수출 판매가 18%나 줄어들며 국내 업계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과거사 진상규명법 재개정 논의가 진척 없이 한 해를 넘겼지만 올해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던 날 여야의 논의는 또다시 겉돌고만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05년 통과된 기존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원포인트법이 소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개정안 논의에 기존 법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고육지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시간 끌기 속에서 개정안의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살리는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정안이 나온 지 6년째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이러한 기싸움과 방치 속에 올해도 피해자들은 고통의 기다림을 계속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사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 422일째를 맞은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는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했던 말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게 벌써 6년이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던가. 앞서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과된 과거사법에 의해 조사단이 4년간의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짧은 기간 탓에 소득 없이 끝나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개정 논의에도 무소식인 상황. 새해 국회가 정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유지수 아나운서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3명이 다쳤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새해 첫 뉴라벨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혹시 내가 꼰대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꼰대요? 네.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말 내가 꼰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꼰대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 꼰대 아닌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꼰대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 꼰대를 경계하는 문화가 강해지는 경향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꼰대라는 단어는 참 구어인데요. 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주 쓰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꼰대라는 단어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꼬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가는데요. 아, 그래요? 프랑스어로 백작을 꽁테라고 하는데 일본식으로 발음이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프랑스어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이제 일제로부터 백작과 자작 같은 자기를 수여를 받았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꼰대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한영 꼰대 이런 식으로요. 네. 친일파들의 이런 매국노 행태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꼰대짓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이 꼰대의 기원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꼰대가 친일파를 비꼬는 단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요. 삶의 태도나 가치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을 아랫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또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거나 또 가부장적인 경우를 통틀어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테스트를 통해서 꼰대인지 아닌지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등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에 해당하시면 꼰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꼰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문화 콘텐츠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출판계에서 꼰대를 주제로 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순수 꼰대 비판이라는 책이 출간됐고요. 지난해 꼰대 김철수라는 책은 정철 카피라이터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여러 사고방식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건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꼰대의 발견, 꼰대 탈출 백서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꼰대를 주제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능이요? 네, 더 꼰대 라이브라는 케이블 예능이 있었는데요. 네. 꼰대 기질이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테스트를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도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10대, 20대, 30대 패널이 이런 그 연예인들의 행동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세대별 반응을 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뭐 30대는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했던 부분은 10대들은 정말 놀라면서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꼰대 테스트로 예능까지 만들어질 정도면은 그 문화 전반적으로 꼰대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있던 말인데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어있는 사고방식, 밀어붙이기 이런 식의 리더십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꼰대라는 것이 이제 직장 상사처럼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에 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상사에게 복종하고 조직에 충성하면 따라오는 보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사실 그런 보상이 희미해졌죠. 또 과거에 이런 상명하달식, 성과 우선주의 리더십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꼰대 문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상명하달식, 군대에서 습득되는 남성주의식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들이 꼰대라는 프레임으로 배척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겠구나.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체험을 통해서.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부터 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회장 사건까지 네네. 직장 갑질 사건이 여전히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경기 침체에 미래가 캄캄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꼰대와 절박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 강한 리더들이 추앙을 받고 또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죠. 네, 꼰대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꼰대와 대비되는 말이 파파미인데 들어보셨어요? 파파미, 파파. 네. 아빠라는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도 미담이란 뜻입니다. 파도 미담. 네, 파파미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선수들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고 뭐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서 비즈니스석도 양보하는 이런 박항서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좀 큰 울림을 줬었죠. 그렇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리더들이 파파미로 통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꼰대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그 단어로 남을 헐뜯고 또 배척하고 혐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꼰대에 대한 경계심이 세대 간의 선을 긋고 또 소통을 방해하고 혐오를 부추긴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 남을 꼰대라면서 헐뜯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진짜 꼰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봐야겠지만 꼰대라고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일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맑은 날씨 속에 오늘 오전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모습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는 계속 발효 중에 있는데요. 서울은 현재 영하 8.3도로 어제 이맘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부터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모두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이 2도, 청주 3도, 대구 5도, 광주 7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큰 추위가 없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강원 영서 전라북도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 상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